난감한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 한 시리즈예요. 네,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오늘은 난감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헌재,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어제 헌재에 이 제출됐었던 이 한대행의 이 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헌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인용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이 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나중에 최종 인용이 되면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 후보자를 얘기하는 건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다른 판단을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럼 이게 취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헌재의 심판 기능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9명 전원 일치로 인용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잘 봐야 되는 게 요 앞장 같이 볼까요? 앞 얘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무슨 얘기야? 좀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대체 이 최진영 변호사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난감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이 난감해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난감하다. 싶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사실상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본안 판단하기 전에 그 소속 요건이 잘못됐다고 해서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은 네.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그 법조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같이 그 저녁에 인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 또한 난감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었다는 사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이고 결국 그 이후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임명했는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실상 보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여기에서 제적 깊이 하는 것이 맞았다. 그래야 이 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신뢰가 가는 것이지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뒷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요건에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 변호사가 했는데 헌법재판에서 어떤 기본권에 직접 침해가 있는지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헌법소원 제기를 해놓고 모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에 대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해가지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네.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삼권분리 원칙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고도의 어떻게 보면 그 재량적 범위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얘기가 약간 말장난스럽지 않느냐.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럼 행사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데 그럼 왜 인용을 했느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번에 또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인데 이거 보복성 아니야라는 약간 의혹도 좀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게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안 절차 있을 때까지 가처분을 통해서
일단 임명 절차를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본안에 가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국에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까지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표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보수 측 인사라고 분류되었었던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전원 일치의 탄핵 파면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누가 주심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리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 자리는 대통령의 지위와는 달리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것. 결국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이지만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고 잠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점, 이 부분을 헌법 해석에서 재판관들이 받아들여 준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잠깐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이유로는 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보수로 분류가 됐었던 정영식 도 재판관이 주심 아니었었냐.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분명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에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 법적 판단을 다 좀 종합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지명을 한다라는 취지로 분명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당혹스러운 정부, 본안 선고 기다리겠다. 일단 본안 판단까지 좀 지켜봅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본안 판단이 그럼 대체 언제 나올 거냐. 지금 대선이 또 코앞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일부 신문 사설에도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관한 심리 일정도 빨리 밝혀가지고 이와 같은 혼란을 빨리 없애라라는 취지의 글을 쓴 걸로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총실 그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한 이유는 사실 마은혁 그 재판관도 임명을 했고 더불어서 두 분에 대해서 지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대통령의 사고가 아닌 고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리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 중에서도 현상 유지를 넘어서 사정 변경에 관한 권한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률안 거부권 같은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인사권은 당연히 포함되는 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임명하지 않으면은 두 분이 비었고 그리고 그런 두 분이 비었고 7명의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열차를 계속해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헌법재판관에 9명을 맞추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을 받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처분 결정하는 것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7분이라도 해서 빨리 이번 대선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을 해주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가타부터 헌재가 명확하게 본안 판단을 좀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헌재가 뭐 이 평일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결론을 낼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해서 이제 대선 후에 나오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마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살짝 아이러니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행 권한 명시적 규정 없어. 한덕수 헌재 기능 정지 막으려 후보 지명 입장. 한덕수 대행은 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후보를 지명한 겁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장 변호사님. 네. 한 대행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지명을 했는데 헌재는 일단 그 판단 보류하고 본안 판단 받아봅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이 같이 제기가 됐는데 그 헌법소원은 결국 재판받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어제 헌재도 가처분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데요. 여기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몫의 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권한 없는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재판관은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법관에게 만약에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대선까지 40여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이 재판관을 또 지명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다시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으려 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궁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이분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가처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네. 이 사안은 김모 변호사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헌법재판관과 관련되는 소송을 본안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했는 것을 인용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모든 그 국민은 헌법에 관한 그 법관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기본권의 직접성을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고 그 헌법소원에 마은혁 재판관이 그 주심으로 임명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적 기피 신청하고 제적 기피 신청 기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마은혁 재판관에 비해서 업무정지 가처분을 하면은 그거 각하가 아니고 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소원을 민중소송으로 지금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버린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해서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임명했던 2명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는지 저는 이 결정이 사실상 헌법소원을 민중소송으로 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마비되게 하는 문을 스스로 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게 뭐 단순히 뭐 민주당이나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뭐 일반 뭐 변호사가 내가 헌재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나는 그러니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걸 받아줬다는 얘기는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 김모 씨, 박모 씨, 뭐 장모 씨 등등등 여러 사람이 지금 다 받아줄 겁니까? 뭐 이 말씀을 지금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가 사실 어제 나왔던 헌재의 판단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판단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다 받아줄 거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사실상 어제 헌재의 판단이 유독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모두 이목이 집중됐던 이유가 한덕수 대행에 관련한 헌재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왜? 요즘 한덕수 대행 여기저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죠. 저희도 벌써 며칠째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난감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대망론을 두고 지금 과연 한덕수 대행 이번 헌재 판단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최민희 의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의 이 인용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나 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소문에 돌기에는 한덕수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다른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한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민희 의원, 지금 뭐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는 이 여권 후보들로 해서 만약 한덕수 후보를 넣고 돌렸을 땐 한덕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라는 소문도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아니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 조원 CNI에 이 의뢰한 이 여론조사였었는데 한덕수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로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 사실 이게 지금 뭐 저희 범보수 후보 적합도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또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덕수 31.9, 김문수 22.8, 한동훈 15, 홍준표 11.9, 나경원 7.4.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최진영 변호사님, 보수 후보만 따졌을 땐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1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 2위랑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출마의 치읓자도 안 꺼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꺼내면 어떤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긴 해요. 네, 출마의 치읓, 대선의 디귿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싸움에서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그 마음속으로 저울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내부와 같이 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과 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저 또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도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쭉쭉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네.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지지가 필요 없다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덕수 대망론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의문이 있고 네. 이 양자 대결에서 했을 때에 좀 많이 처진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국민이 부르는 국민의 후보로서 한덕수가 가고 그때는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우리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자꾸 이 보수 후보로 나오는 이유가 한덕수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덕수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글쎄 이 나가서 실제 본선에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단 투트랙으로 가다가 나중에 자체적인 후보가 커지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 뭐 부전승으로 같이 좀 붙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한대행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선의 디귿자, 출마의 치읓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만 말은 안 꺼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차출론 한덕수, 말은 통상대응, 발은 대권 행보? 발은 대권 행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어제 어딜 갔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편하게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네, 한대행 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간 김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변의 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이 무료로 이 음식을 식사를 제공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식당이죠. 착한 식당을 직접 찾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한대행 대권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한대행 측에서는 권한대행이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강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고개가 갸웃그려지는 점이 있죠. 지금 조기 대선 기간인 상황이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한덕수 대행이라는 점을 가리고 이 일정만 보면 누가 봐도 대선 주자들이 하는 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지금까지도 본인의 입장을 모호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에게 중요한 덕목은요, 물론 안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성도 가장 또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행의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할 텐데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하지 않고 행보는 대선 주자 행보를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전혀 적절한 행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이라도 뭐 나올 거면 나올 거다, 아니면 안 나온다,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앞서 봤던 뭐 범보수 진영에서 한대행이 좀 선전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전 두 가지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현역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선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공직 생활은 뭐 몇십 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정치인으로 만약에 데뷔한다라고 한다면 신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는 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행이 지금 계속 거론되는 부분, 신인 프리미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지지율도 현실적으로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는 2개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프리미엄 하나만 붙어도 대단한데 지금 2개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이라서 신인 프리미엄까지 지금 2개가 붙어서 그래서 1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행보하는 거 보면 좀 갸웃하긴 해요. 라고 빨리 이 입장 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는 저희가 이 영상으로 봤죠.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가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착한 식당도 갔다. 그런데 그 전날은 어디를 갔느냐? 광주에 갔었다는 거죠. 광주 오토랜드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기 또 역시 착한 식당, 이 1,000원만 내고 이제 어려운 이 주변 이웃들한테 이 백반을 나눠주는 이 1,000원 식당집에 후원금과 편지를 주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어제 그제 광주 간 걸 보고서 그래 긴가민가, 근데 맞네 맞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총리 때도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저 언론 카메라가 붙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에 와서 저 멀리 쭉 이렇게 네. 하는 걸 보면은 마치 정말 대한민국의 정상 리더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같은 경우에 광주행에 가서 광주 기아 자동차를 방문했던 것은 광주 그 공장에서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그중에 절반 정도를 어디로 수출하느냐?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결국 대미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를 방문한 것이죠. 그것은 곧 미국 트럼프와의 통상 전쟁에서의 어떤 협상,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에 있는 기아 공장을 방문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의 조선, K조선이 포커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최첨단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자동차, 조선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그리고 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내에 뚠뜨리 돈가스 갖는 거 전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울산에서는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 갔을 때도 똑같은 것을 기획했는데 광주에서는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가 반대해가지고 거기 직접 가서 같이 위로를 못하고 그냥 손편지 써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이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있는 자체로 봐주시는 것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요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까 한덕수 대행 출마의 치읓자, 이 뭐 대선의 디귿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이 한덕수 대행이 그럼 출마를 하면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까요? 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최 변호사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 그 부분은 어떤 컨벤션 효과를 하느냐. 사실은 처음에는 높다가도 이게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미지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냥 이미지로 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전화 한 통화로 사실상 beautiful English라는 영어에 대한 찬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본 총리가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 한 통하고 일본과 한국은 특별한 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협상을 빨리 하라고 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어떤 협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 어떤 퍼포먼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간다고 하면은 그 전제로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의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지 여부까지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나는 오를 걸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장 변호사님 어제 나왔던 헌재의 이 판단은 한덕수 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부분은 두 가지 점에서 한덕수 대행에게는 뼈 아픕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한덕수 대행이 법률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지명했던 거야? 라는 물음을 국민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대행이 그동안 수십 년 공직생활하면서 법을 잘 준수해왔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왔는데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준법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저는 질문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명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쪽 진영이 치우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가처분 인용 상당히 뼈아플 것 같고 만약에 한 대행이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을 선언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평가와 검증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율 측면에서는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현역 프리미엄, 신인 프리미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출마 선언을 하는 동시에 그 프리미엄이 거품이 되어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출마한다 안 한다 입장부터 좀 빨리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입장 좀 밝혀라 라는 얘기를 한 3번, 4번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두 가지 현재로서는 두 가지 프리미엄이 있지만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즉시 평가와 검증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어제 있었던 헌재 인용도 좀 뼈 아프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대행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